여기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중요한 문건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게 그 국어 시간에 이제 꿀밤 맞아가면서 외웠던 기미독립선언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문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 왜 그걸 해야 돼? 라고 물으면 그거를 설명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니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 얘기를 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의 조선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왜 독립해야 돼? 뭐 독립한다고 굳이 독립해야 돼?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한 문건은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 조선혁명선언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 살 수가 없는지, 그거를 너무나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거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때 이거를 설명을 잘 해냈던 대표적인 세 가지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건의 의미는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입니다. 이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은 우리가 그 신문 용지, 옛날 신문 용지 있잖아요. 그 신문 용지로 보면 이렇게 전면으로 2면 정도, 한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은 문장이에요. 우리가 A4지 이걸로 하면은 한 3장 될라나? 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상적으로 서지사항이 이게 조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만해 한용운 스님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이 조선 독립의 감상은 일단 그 어떤 사실 확인부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이 어떻게 생긴 건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38쪽 보면 거기에 제가 사진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장수 내리려고 올려놓은 게 아니고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이 어떻게 생긴 건지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진 도판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신문에 처음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이라고 하는 글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모습이 그 38쪽에 있는 독립신문에 인쇄된 모습입니다. 인쇄된 모습인데 자, 이렇게 생긴 글이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쪽에 보세요. 37쪽에 보시면요. 이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이라고 하는 문건이 만해 한용운 스님이 썼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계속되고 또 인구의 회자가 됐는데 여기서 제가 나름 정리를 해본 게 총 14가지로 순서상으로 시간적 순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일제강점기에 특히 만해 한용운 스님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려운 거는 가장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지점은 뭔가 하면은 기억하거나 추정하거나 짐작하는 것과 사실을 구별해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다시요. 기억하거나 추정하거나 짐작하는 것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옆에 계신 교수님도 늘 한 번씩 말씀하십니다만은 뭐 밖에 나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시무장이 총독부 꼴보기 싫어서 북한으로 지었다. 이거 한영숙 여사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안 바뀌잖아요. 이게 한영숙 여사님께서 본인이 직접 그거 아니다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바뀐다고 이게. 그러니까 짐작하고 추정하고 사실관계를 이렇게 걸러서 정확하게 이 시기를 학술적으로 정리해내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과 문건과 관련해서 37쪽에 있는 그 순서대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은 1919년 7월 10일에 적었을 것으로 감옥소에서 적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다시요. 1919년 7월 10일에 감옥소에 갇혀 있을 때, 이때는 바로 3.1 독립선언하고 감옥소에 큰 병대들이 다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이상 투옥되어 있었는데, 그때 썼을 것으로 기억 구술 추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그것이 감옥 밖으로 종이에 글자를 써가지고 종이를 똘똘 말아서 유출시켰다고 그런다. 카드라 통신입니다. 유출시켰다 카드라까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술적인 것과 구술과 추정, 짐작 이거를 엄격히 구분 안 하면 이게 학술적으로 얘기를 더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뭐냐, 세 번째 육필본을 등사의 3회, 그 육필본을, 그러니까 그 옥외로 반출된 거를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을 했다고 전해져요. 임시정부에 전달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자료 독립신문에 실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기억 구술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 대요로 인쇄돼요. 드디어 독립신문 1919년 11월 4일자에 인쇄됩니다. 이건 보시다시피 인쇄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만 팩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쪽에 보시면요. 이거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게 한정도 없는데. 그 다음에 그 5번 보시면요. 그 다음에 스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1944년이죠. 광복하기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육품을 정리를 하는데 그분이 쓰던 문합 책상 속에, 안전뱅이 책상 속에 보니까 만해 스님의 육필본 조선 독립의 감상이 있더라.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 하면은 김관호와 그 가족들이, 유족들이 발견을 했다. 역시 본 사람은 없어요. 전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유문합 속에 있던 육필본을 다솔사의 최범술이라는 분이 소장을 했다. 역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한 번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온 게 바로 1947년 해방되고 2년 후입니다. 김관호라는 사람이 그 만해 스님의 그 따르던 뭐 속가 제자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김관호라는 분이 신천지라고 하는 잡지에 그 제목 보십시오. 조선 독립에서 한용운 선생의 옥중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가 이거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하고 신천지라고 하는 잡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39쪽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39쪽에 위쪽에 왼쪽 사진 보면 조선 독립에서 고 한용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건이 한용운이라고 하는 분의 작성자가 한용운이다 라고 하는 게 처음 글자로 인쇄된 게 바로 이때입니다. 1947년. 자, 그다음에 자, 그까지가 이제 중요한 그 문건 원 자료와 관련된 거고요. 8번부터 보시면은 7번에서 줄 쭉 끊고 나머지 8번부터는 이제 번역 부분, 그 이후에 일종의 2차 문헌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번역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알려진 거를 이제 다시 일종의 그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게 되는 거죠. 8번에 보시면은 1970년에 창작가 비평지에 이 길진애라는 분이 번역을 해가지고 조선독립 이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가지고 유통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71년에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또 조선독립의 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통이 됐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1972년, 72년, 72년, 74년에 걸쳐서 한용운 전집이 발간되는 과정에서 바로 조선독립의 서가 한용운 전집에 실립니다. 한용운 전집에 실림으로써 사실상 학계에서는 그 조선 독립에서 혹은 조선 독립의 감상을 그 학술적으로 사용할 때 이
이 전집에 있는 문건을 일종의 정본처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12쪽에 보시면요. 그 이후에 한용운 사상 연구라고 하는 만해 사상 연구에서 출간한 학술지에 또 그 영문과 번역문이 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거는 그 2019년에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한용운의 6필본이 판결견되었다 라고 대대적으로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예박물관에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광식 교수님이 전화를 했죠. 그거 진짜 맞냐? 그러니까 김광식 교수님이 전화하니까 그거를 주관한 분이 뭐 똑부러지게 말씀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김광식 교수님이 빨리 뭡니까 전시 끝나면 이 책 만들잖아요. 책 만들어라. 그 만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시가 끝나도 그 책을 안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 불분명한 거는 이때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된 이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라고 하는 이 문건이 요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39쪽의 맨 아래쪽에 있는 그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찍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책이 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서 가져온 건가 하면은 이 당시에 만해 스님의 6필본 조선 독립의 서가 드디어 공개됐다. 서울의 모인이 이거를 소장하고 있었는 걸 처음으로 공개한다. 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그때 사진 기자가 찍어 놓은 겁니다. 이거. 사진 기자가 뭔지 모르고는 아니죠. 사진 기자가 찍어 놓은 것 중에 제일 그래도 글자가 좀 보이는 거를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지금 공개된 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만해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최범술 문합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그 6필본 원고. 그거는 최범술 선생님이 소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해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할 때 나왔던 그 원고 어디 갔노 하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짐작 가는 곳은 있대요. 김광식 교수님이 짐작 가는 곳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는 제가 공개적인 자리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한쪽 넘겨보시면요. 방금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은 그 자료 4개입니다. 그 자료 4개 중에 사진 자료 보시면은 거기에 독립신문에 실린 게 1919년, 그 다음에 그 39쪽에 있는 게 처음, 그 두 번째로 인쇄로 나온 1947년에 신천지라고 한 잡지에 나온 거.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그게 만해 전집. 그게 총 6권으로 되어 있는 그 만해 전집 제1권에 이 만해 스님의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거 사진 한 장만 달랑 남아 있어요. 아, 이거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왜 신기한가 하면 이 사진이 여러 장이 있는 조선 독립의 감상 개요를 앞장만 대표적으로 찍은 건지 요거 한 장만 남아 있는 건지 어떤 자료 설명도 없어요. 그냥 눈 밝은 사람은 보니라 하고 그냥 앞장에 사진 한 장만 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만해 스님의 6필본의 거의 90% 이상 근접합니다. 만해 스님의 직접 쓰실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 확신해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해 스님의 6필을 여러 번 봤는데 이거는 거의 근접합니다. 아마 제 추정에는 요게 그 문합에서 만해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할 때 문합에서 나온 원고라면 요게 그 원고가 아닐까. 현재는 물론 없죠. 그게 아닐까 싶어요. 요게 1973년에 만해 전집이 완성될 때 그때 제1권의 사진 자료로 도판 자료로 들어간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장입니다. 아, 말이 길어졌네요. 자, 그리고요. 이게 서지사항을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에 뭐 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린 게 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 40쪽에 보시면요. 40쪽에 보시면 그 맨 위에 있는 게 제가 맨 위에 독립신문에 있는 거 김관호가 제공한 거, 그 다음에 전집에 수록된 거 3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해박물관에 된 거, 요거를 제가 순서대로 똑같은 거지만 나눠놔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비교해서 보시라고. 보면 아주 민감하게 다릅니다. 몇 군데만 짚어보면요. 첫 번째, 독립신문이라고 하는데 그 맨 위에 거 보세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차선은 옥중에서 아 대표자가 1인 검찰총장의 요구에 응하여 저술한 자 중의 1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 대표자라고 하는 거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한용운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 문구에서 재밌는 건 뭔가 하면은 그 밑에 원문을 보시면요. 자유난 만유의 생명이요 평안한 인생의 행복이다. 행복이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신기한 거는 여기서 뒤에 아래아로 쓰여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자유난 평안한 하는 부분만 아래아로 적혀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이거 토론자로 오신 스님이 국어 교수님이니까 꼭 물어보고 싶어서 이게 왜 이게 뭐 딴 데도 뒤에 분명히 아래아로 써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 희한하게 아래아로 써놨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김관호가 제공한 거기 보면 고 한용운이라고 그 적시를 해놨죠. 이거 쓴 사람이 한용운이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시면요. 세 번째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요거는 전집에 수록된 그 도판 자료 한 장짜리 그거를 제가 억지로 안 보이는 걸 억지로 봐가지고 제가 글자로 옮겨놓은 건데요.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제목 보시면요. 신문적 답안의 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적 답안의 순서라고 관로를 쳐가지고 직접 써놨어요. 그리고 김인현의 그 옥중에서 썼다는 내용이 요게 있는 내용도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네 번째 서해박물관에 있는 그거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 그렇게 그 사료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43쪽 보시겠습니다. 43쪽 보시면요. 43쪽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 그 제가 듣기로는 전집 1973년도에 만해 한용운 전집을 간행할 때 그 깊이 관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전보산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전보산 선생님이 그 쓰신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는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맨 윗줄에 보세요. 1971년 여름방학 때 내가 다솔사 효당서구에서 만해의 사후 수습된 원고를 직접 확인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신이 한양대학교 그 불교 학생회 활동할 때 여름방학 중에 다솔사 효당서구에 가서 만해 스님의 사후 수습된 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합에서 나왔다는 거 그거를 두 눈으로 보셨대. 보셨고 1972년 전집을 발행하기로 한 신구문화사 편집실에서 사진 촬영도 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원본 대조를 해서 원문과 번역문을 1973년 전집 제1권에 수록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다솔사에 있던 다솔사에 보관되어 있던 그 원고를 전집을 간행하면서 드디어 원고가 우리가 발견했네 이래가지고 이게 남아있었네 해가지고 그 원문과 그거를 번역을 해서 전집에 간행하는데 반영을 했다는 뜻으로 읽혀요. 그런데 전집을 직접 찾아보면 그게 조금 미심쩍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4쪽 보시겠습니다. 자, 서지사항과 관련된 내용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내용과 관련된 부분 보시겠습니다. 내용과 관련된 부분 보시면요. 44쪽에 보시면 그 원문 자유난 만유의 생명이요 평안한 인생의 행복이라 고로 자유가 무한이는 뭐 사회와 동하고 이렇게 쭉 원문이 나가 있잖아요. 거기에 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번역 보시겠습니다.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안은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안을 잃은 자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다. 압박을 당하는 사람의 주인은 무덤으로 바뀌는 것이며
쟁탈을 일삼는 자의 주위는 지옥이 되는 것이니 세상의 가장 이상적인 행복의 바탕은 자유와 평화에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요 긴 걸 읽었는가 하면 그 위에서 제가 좀 블록체로 굵게 써놓은 부분에 보시면 원문에 놈자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놈자자 앞에 사람인자가 나옵니다. 이 번역은 이 사람인자와 놈자자 세 개를 전부 다 사람으로 the person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 만유라고 하는 거를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우주 만유를 세상으로 번역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 만유가 세상인지. 예. 그런데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라고 하는 글자를 꼭 person,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46쪽에 보시면은 필자에 번역해가지고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다시 번역을 해본 겁니다. 보시면 자유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이요 평화는 삶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가 없으면 가장 큰 행복이다. 압박을 받으면 주위의 공기는 무덤처럼 되고 싸우고 빼앗기를 일삼으면 그 처지가 지옥이 되나니 우주의 모든 존재한 것들이 이상으로 삼는 최고 행복의 실제가 바로 자유와 평화라. 이렇게 읽으면 너무 잘 읽히잖아요. 이렇게 번역한 거는 제가 말씀해놓은 그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원문의 자자 세 개를 첫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자는 조건적 접속사로 해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자는 종결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보시면요. 자, 우리는 조선 독립선언에 지금 만해 한용운 스님의 유문을 가지고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얘기가 오간 지가 오래됐는데요. 아카이브를 만들려면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문서가 이 조선 독립에서 혹은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인데 이 문건이 아주 짧은 문건임에도 고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연 아카이브로 만들다면 뭘 정본으로 끼워 넣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자, 47쪽에 보십시오. 제가 한용운 스님의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을 지금 쭉 종류를 딱 해서 문단만 세어본 거예요. 숫자로 다 세어본 겁니다. 독립신문에 게재된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이 총 7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보십시오. 4개 문단, 17개 문단, 5개 문단, 17개 문단, 18개 문단.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가 다 지각각인 겁니다. 여기서 뭐를 정본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는 뭐 그냥 사정에 따라서 나누면 되겠지 싶어도 글을 조금이라도 써본 사람은 문단 나누기라고 하는 게 글을 쓰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문단 나누기는 그냥 뭐 종이가 남거나 종이가 모자란다고 문단 나누기를 막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유형이 한두 개도 아니고 다 지각각인 거죠. 문단이.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문단 그거를 보면은 재미있는 거는 아까 그 전집을 거기서 발견이 돼가지고 원문을 번역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3번의 창작과 비평에 게재되어 있던 17개 문단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전집 실을 때 1970년 창작과 비평제에 실려있던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 번역문을 그대로 갖다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번역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사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제 전공은 사상인데 49쪽 보시겠습니다. 사상적 특징과 영향관계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크게 3가지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 그 다음에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 기미독립선언서는 이 3가지의 성격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미독립선언서의 성격은 뭐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인데 요거에 그 당시에 기미독립선언서가 나왔을 때부터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하나 좀 지적받은 부분, 지적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조금 문제시 됐던 부분은 왜 일본에 부탁을 하냐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청원서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그 당시에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은 바로 단재 심채호 선생의 그 노선, 의열단의 노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암살, 파괴, 폭동, 폭력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은 50쪽에 보시면요.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이 다른 문건하고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인간 그리고 생명 이런 것들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미 독립선언서나 조선혁명선언하고 구별되는 조선 독립의 감상의 어떤 가치, 특징은 바로 인류사적 문제의식 속에서 인간과 생명 일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가지고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51쪽에 보시면 독립선언의 이유로 말하고 있는 게 조선 독립, 거기에 그 감상에 보면은 그 조선 독립선언의 이유 해가지고 콕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은 민족 자존성, 조국 사상, 자유주의, 세계에 대한 의무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해요.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유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민족 자결주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뭐 민족 자결주의는 뭐 뻔하니까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아까도 자유 말씀하시던데 그 자유주의 보겠습니다. 만에는 자유주의를 그렇게 써놨어요. 그 인용되어 있죠. 인생의 목적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면 해가지고 당신이 생각하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냥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저는 재미있게 봤던 게 그 갈로 열고 자존주의와 형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억수로 좀 어려운 한자인데 형벌. 제가 잘 몰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썩 동떡에 다르다 이런 뜻이래요. 썩 동떡에 다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세 번째 조선 독립의 이유로 자유주의를 지적하면서 만해 스님께서는 가로를 열고 뭐라고 써놨냐면 자존주의와 형벌, 자존주의와 다르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적어놨어요. 갈로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의미 있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52쪽 보시면요. 자, 그래서 만해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특징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바로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보는 것처럼 자존주의와는 다른 맥락에서 자유주의를 말하고 싶었던 거다. 즉 만해가 말하고 있는 만해가 말하는 그 자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였고, 그리고 만해가 직접 얘기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는 바로 평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떤 만해 사상이 아나키즘과의 어떤 사상적 친연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